예, 안철수 대표 신당 만드는 것만큼 당 이름 짓기도 참 힘듭니다. 안철수 신당으로 하기로 했다가 안 된다. 그래서 국민당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당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전에 당이 국민의 당이었죠. 돌고 돌아서 다시 국민의 당 이름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선관위에 구두로 물어봤는데 그거는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봐야지요.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라고 하는데 본인 국민당이라고 해놓고도 얘기할 때 보면 또 국민의당이라고 한 것 보니까 말하기에는 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쓴웃음만 나옵니다.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정당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것처럼 새로운 개혁 정당 탄생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옳다는 확신을 느낍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개혁을 바라는,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지금 저희 당이 총선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고 또 정해진 창당일 내에 정당명을 정해야 하는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2016년도의 리베이트 사건, 또 2017년도 대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억울하게 이렇게 정권 창출을 탈취당했던 우리 국민의당이 이번 2020년도에 업그레이드된 국민의당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의미에서 국민이 이긴다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을 당명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국민의당으로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제 최종적으로 선관위 다시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했더니 국민의당은 가능하다. 이번 국민의당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변호사 궁금한 게요. 네. 국민의당 그전에 썼던 당 이름이잖아요. 네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정당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이미 신고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 못 쓴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신고된 정당. 예. 네, 그리고 못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위헌으로 해산된 정당. 예. 예를 들어서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2% 이상 못 얻으면 등록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진보신당이나 녹색당, 청년당이 취소가 되는데 이거는 위헌이 됐습니다. 예. 위헌이 되는데 그래서 2% 미만은 취하하는 거는 위헌이 되는데 법은 아직 안 고쳐졌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에 쓰던 명칭은 관계없습니다. 이미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정당은 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국민당을 못 쓰게 하고 지금 어찌 보면 국민 새정당과 예. 국민당의 혼동 가능성이 있어서 못 쓰게 했다. 예. 국민당은 그러면 되고 국민당은 안 되고 국민의당은 된다. 예. 제가 보기에 선관위 판단이 조금 납득하기 쉽지 않은 예. 것 같아요. 글쎄요. 그 부분 좀 그렇습니다. 차정 교수 옛날에는 그전에 있던 당 이름 못 쓰겠던 것 같은데 법이 바뀌었나 봐죠? 예, 그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00년대 초반쯤에 아마 바뀌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과거 그러니까 있었던 정당명을 못 쓰게 하니까 예. 새로 계속적으로 만드는 이 당명을 선택하는 데서 상당히 폭이 좁아져 버린 이름이 거죠. 이제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아마 현실적 필요 때문에 아마 예. 법이 바뀐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저는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선관위가 좀 이번에 판정한 것 자체가 좀 이제 고무줄 잣대가 아닐까?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새정당하고 국민당은 헷갈리고 국민의당은 헷갈리지 않다? 예. 그거 조금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관위가 조금 너무 좀 이 지나치게 그러니까 정당의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행동에 예. 조금 이게 지나치게 좀 개입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국민당이 국민의당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되는 대목이 저는 이 안철수 전 의원이 기후감에서 했던 이야기가 실용적 중도 정당을 이야기하면서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기반한 공유 정당, 블록체인을 동원한 뭡니까 이 혁신 정당을 혁신 정당.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본인이 지금 이번에 신당을 하면서 맨 처음에 내셨던 이름이 안철수 신당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돌고 돌아 국민의당까지 온 거 보면 결국은 안철수라는 개인 브랜드 또 아니면 과거 4년 전에 국민의당 바람 과거의 영광과 기억 아니면 명망과 한 명에 의존하는 정당을 조금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기국에서 이야기했던 혁신과 공유의 정신이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당명으로 봤을 때만은 적어도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아주 안타까움이 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안 써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쓰게 하니까. 그런데 최경철 의원 지금 선관위 가서 항의했어요. 네. 거기 보면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가 안철수 대표의 당을 방해할 이유가 있을까요? 선관위가 제가 볼 때는 안철수의 신당에 대해서 좀 선입관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처음부터 조금 해괴한 안철수 당이라는 것을 들고 왔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요. 선입관을 일단 한번 가지면 그 당에 대해서는 자꾸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도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그 단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그런 선입관이 작동을 많이 했을 것이다. 국민의당이나 국민당이나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은 되고 왜 국민당은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선관위가 조금 선입관을 갖고 오해와 편견을 좀 가졌다. 저는 예.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철수 그 대표께서 첫 단추를 잘못 깬 겁니다. 첫 단추를 왜 안철수 당이라고 해서 자꾸 필요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계속 당명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를 합니까? 지금 최 의원은 안철수 혼내는 겁니까? 선관위 혼내는 겁니까? 뭐 선관위도 잘못이 있고 안철수 대표께서도 큰 잘못을 하셨죠. 사실 당명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가 한 사람의 개인기에 너무 휩쓸려 가는 겁니다. 개인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그 여러 사람들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정당이 굴러가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당이 너무 개인기에 기댄다는 것이죠.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기에 너무 기댑니다. 그 개인기에 지금 묻어와서 이때까지 왔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개인기에 너무 정당이 업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연기찬 부위원장. 선관위가 하여튼 법에 있는 내용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좀 법적 근거 없는 판단을 해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럽고요. 예. 안철수 대표께서는 사실은 새로운 정치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 비례를 좀 흡수하겠다는 취지의 선거 전략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그런데 예. 어찌됐든 임미리 교수가 썼던 칼럼의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상대평가를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은 수정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은 이제 국민의당이 될 것 같은데요. 옛 국민의당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빠져나왔던 그 당들이 지금 남아있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이렇게 있는데 17일까지 통합하기로 했다가 또 뭐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오늘 두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세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세 분입니다. 그랬는데 손학규 대표가 이런 합의문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다시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관련된 녹취가 있습니까?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은 2020년 2월 17일 합당한다. 그리고 당명은 민주통합당으로 한다. 통합당의 지도부는 위 3당의 현재 대표 3인을 공동 대표로 하고 최고위원은 각 당에서 한 명씩 추천한다. 통합당 대표의 임기 종료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통합당은 통합 즉시 통합당의 강령에 동의하는 청년 미래세대, 소상공인 협회 등과 통합을 적극 추진한다. 차조 교수, 저 때만 해도 이제 통합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대표 문제 거기에서 손학규 대표가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바른미래당의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협상의 대표가 박주선 의원인데 박주선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3당의 합의문이 아마 이렇게 채택될
채택이 충분히 아마 당내에서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3당이 합당하고 나서 이 공동대표 체제를 두는데 현재의 지금 당대표 세 분을 그대로 갖고 가고 연장자인 손학규 대표를 이 지금 그러니까 상임 공동대표로 둔다. 그렇다고 한다면 손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부칙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공동대표 체제가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껏 해봐야 통합하고 난 뒤에 상임 공동대표는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한 열흘 남짓하고 그다음부터는 바로 비상대책 네. 이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손 대표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3당 통합을 넘어서 자신의 미래 세대의 네. 교체까지 책임지겠다는 부분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의 논리에 따르자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손학규 대표 측에서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손 대표가 이렇게 반발을 하든 어쨌든 아마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의 의원들, 호남 출신 의원들은 결국은 지금 이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 의원들하고 합당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가면 총선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 잠깐만요. 예. 손 대표가 끝까지 반대해도 합당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 개별 탈당을 한다는 거죠. 개별 탈당을 하고 지금 손 대표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 바른미래당 소속의 지금 의원들 지금 안철수 의원 비례대표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의원총회를 거쳐서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만 하면 제명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출당시켜주고 본인들은 아마 탈당해서 결국은 바른미래당은 최악의 경우는 손학규 대표 혼자만 남는다는 이야기조차 지금 흘러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다시 이야기하는 쪽으로 돌아가면요. 결국은 지금 호남계 지금 3당이 모였을 경우에 한 파괴력. 저는 아마 호남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구간은 여전히 명간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 3당에 몸담고 계신 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다선 중진들이에요. 우리 정치권에 상당히 경험과 갈록이 오래되신 분들이지만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쇠피수열, 좀 새바람 이러한 생각도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차차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최근철 의원 잘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일단 다음 달 30일 날 선거 보조금 440억 원을 각 정당에 나눠줍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왜냐하면 이것을 갖고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당은 무조건 합친다. 왜냐하면 선거 보조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0석 교섭단체를 만들어야지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을 갈 것이고. 그런데 총선에서는 과연 승리할 것이냐. 이 질문이 남게 되는데요. 호남 민심이 지금 급속도로 민주당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정당에게 마음을 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일단 총선 전까지는 이렇게 이분들이 모여 있겠지만 총선 이후에는 결국 매우 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다 민주통합당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마음이 안 맞아서 나오게 됐는데 결국에는 너무 늦게 합치려는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